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뉴스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전격 방문에 이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제 파업을 지지하고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교권을 침해받는 사례들이 언론에서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단초가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대전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11일 뉴스 현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과 관련 법적,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임주의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임 변호사는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직접 지난 7월 초등교사 노조에 본인의 사례를 담은 교권 침해 사례를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지적되었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악성 민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 교사가 직접 제보한 내용을 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현재 이 문제는 위원회 제도의 유명무실함과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 변호사는 학부모의 극심한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폭행죄 등 법적 조치는 가능하지만 그동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생님 개인이 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련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집단적, 체계적으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학교 안, 교육청 안에도 마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교권 침해에 대한 사례가 두드러지기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규정하다 보니 정상적 범주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해당 조항 일부 수정 및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담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학교의 분위기상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우리 사회에 놓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현재 교권 보호와 관련된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은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의 행위 또는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다 보니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았다는 설명을 통해 해당 조항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9월이면 취업 지원자들은 기업 공채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 올해 하반기 취업문은 예년보다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8.0%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16.6%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이유로는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수익성 약화와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 돌입이라고 답한 비율이 25.3%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9월은 공채 시즌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9월이면 쏟아지는 신규 채용 정보 수집과 지원에 바쁜 날을 보내는 지원자들이 많은데요.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좋지 않은 경제 환경이 꼽혔습니다. 취업률과 취업자 수가 뉴스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만큼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함으로써 현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 보도는 단신으로만 다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과거의 채용 규모 등에 대한 내용도 보도에 포함이 되었다면 현재 채용 규모의 감소를 파악하는 데 용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 환경이나 기업의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봤다면 이전과는 다른 채용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채보다는 수시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미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이른바 중고 신입을 채용하는 것도 신규 채용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심층적인 보도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보행약자를 떠올리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어린이 외에 다른 계층의 보호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난 9일 생생네트워크에서는 보행약자 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스쿨존처럼 환자와 장애인 등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해 병원을 찾는 보행약자를 위한 호스피털존에 주목했습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H존을 지정했다고 전하면서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 반경 500m 범위에 조성되는 보행 안심구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H존은 최적의 보행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며 지속적 확산을 언급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안전과 도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새로운 변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H존의 공공 디자인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쿨존과 슬로우존 등 어린이 보호를 대상으로 한 제도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에서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바퀴가 턱에 걸려 자력으로 건너기에는 무리가 있는 장면을 통해 보행 약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천이라는 한 지역의 사례를 전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보행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H존 지정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들의 입장만을 전했다는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행 약자에 해당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H존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면 이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이 강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한시 뉴스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 영토 등 다른 나라와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 강화 등 내년 예산안에 우리 돈 27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담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며 일본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도쿄에 있는 전시시설 영토 주권 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예산을 늘리고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영토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한 내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해당 보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영토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도 동북아 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독도 수호와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 방안도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 정경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은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9일에 방송된 연중기획 하모니에서는 꽃보다 마리나라는 제목으로 루마니아에서 온 한국 생활 10년차 마리나 씨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반해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행을 결심한 그녀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리나 씨네 가족을 만나 시작합니다. 첫 대면을 밖에서 한 이유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마리나 씨네 강아지 라일라 때문이라는데요. 루마니아에서부터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마리나 씨는 2년 전 길에 버려진 라일라의 구조 소식을 접하고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려는 제작진의 노력에 라일라는 조금씩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직장으로 출근하는 마리나 씨와 지우 씨. 마리나 씨는 라일라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루마니아어 관련 책만 쓰다가 유기견 라일라를 입양하며 경험했던 것을 글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마리나 씨와 지우 씨는 이곳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우 씨의 수업이 먼저 있는 날인데요. 영어를 배우고 싶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영어 프리토킹 수업입니다. 꼼꼼하면서도 친절한 지우 씨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인기 만점이라네요. 지우 씨가 수업을 하는 동안 혼자 어디론가 향하는 마리나 씨. 부부의 두 번째 사무실에서 이번엔 마리나 씨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마리나 씨와 지우 씨. 부부의 수업 분위기도 조금 다릅니다. 마리나 씨의 수업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점심시간, 지우 씨 혼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고집은 꼭 닮았지만 취향은 전혀 다른 두 사람. 시간이 맞아도 지우 씨가 회덮밥을 먹고 싶으면 회를 못 먹는 마리나 씨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다른 식당에 간다고 합니다. 밥을 선택한 지우 씨와 달리 마리나 씨는 간단하게 빵과 커피를 선택했습니다. 성격도 취향도 다른 것 투성이지만 알고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입니다. 잠깐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궁금해 전화를 거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중 유일하게 수업이 없는 일요일 아침, 라일라와 함께 반려견 운동장에 왔는데요. 발랄한 이 아이는 라일라의 동네 친구 달씨입니다. 매일 산책을 하지만 쉬는 날에는 목줄 없이도 놀 수 있는 운동장을 꼭 찾는다고 합니다. 마리나 씨의 동네 친구이자 달씨의 보호자 파르하트 씨는 2달 전에 처음 만났다는데요. 파르하트 씨는 마리나 씨가 성격이 좋고 똑똑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시간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외향형 달씨와 달리 라일라는 아직 높은 곳이 조금 무섭나 본데요. 겁이 많은 라일라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꼭 안아주는 마리나 씨. 그 덕분인지 내향형 라일라도 친구처럼 신나게 뛰어놀아 봅니다. 운동장을 나와 공원 산책이 이어지는데 아직 가시지 않은 더위 때문인지 라일라의 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사실 라일라를 처음 입양할 때 장기 등 이곳저곳 약한 데가 많아 많이 쉬게 하고 하루에 산책은 30분만 해야 했다는데요. 걷기 싫어하는 라일라를 달래기 위해 결국 마리나 씨가 안고 갑니다. 몸무게가 18kg인 라일라 덕에 마리나 씨는 근육도 생겼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기 전 카페에 들른 마리나 씨와 라일라. 마리나 씨의 음료가 아니라 라일라의 음료를 사기 위해서라는데요. 반려견을 위한 멍푸치노입니다. 라일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마리나 씨. 오후에는 특별한 만남이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지우 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추억이 담긴 카페에 왔습니다. 이곳은 사무실을 차리기 전 부부가 처음 영어 소그룹 과외를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얼마 전 치매 판정을 받게 된 지우 씨의 어머니. 감정 표현도 웃음도 많이 줄어든 어머니를 보며 걱정이 많아졌다는데요. 어머니가 좋은 추억을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은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페 데이트에 이어 두 번째 데이트 장소로 향하는 세 사람. 수줍게 노래방으로 입장하는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숨은 노래 실력을 뽐낼 첫 번째 가수는 지우 씨의 어머니입니다. 아들과 함께 부르는 개똥벌레. 아직 몸이 덜 풀린 지우 씨 대신 흥 많은 며느리가 분위기를 살려봅니다. 마리나 씨는 흥겹게 루마니아 노래를 열창합니다. 취향 차이가 뚜렷한 부부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합을 맞추기도 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2배 더 열심히 논다는 마리나 씨. 어머니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부부의 모습을 비추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경은 학생 이번 연중기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먼 타지에 왔지만 늘 밝은 에너지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리나 씨의 일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중기 하모니를 보면서 경은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루마니아에서 온 마리나 씨의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입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교사들의 추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4일은 고인이 된 서희초 교사의 49제일이었습니다. 전국 교사들이 이 날을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었는데요. 네. 자, 먼저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열리게 된 경위와 이 현장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국의 교사들이 이제 예.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서 국회 앞과 또 전국 시도교육청 인근에서 동시다발로 고인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교육부는 이제 교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지만 교사들은 재량 휴업과 또 연가, 병가 등을 통해서 수업을 하지 않거나 또 퇴근 뒤에 추모제와 집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하던 또 다른 교사들이 숨지는 사실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날 학교 현장에서는 재량 휴업을 실시한 일부 학교 외에도 단축 수업이나 합반, 토론 수업 등으로 대체해서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은 보수와 진보에 따라 초점이 달랐는데요. 우선 보수 언론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나 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집회 자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시위 현장마다 등장하는 정치인이나 민주노총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쓰레기나 폭력 등 민폐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회의 이유나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보다는 교사들의 질서 있는 집회 문화를 칭찬하면서 추모 집회에 정치색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전국적인 집회는 그동안 일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해서 주최해온 질서정연한 주말 집회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사들이 집회를 통해서 교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교권 회복 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 공교육 회복의 날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교사들 극단 선택 잇따르는데 엄단만 외치는 교육부라면서 정부가 분출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커지는 집회와 분노, 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엄단 방침에도 많은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한 배경에는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에도 진상 규명은 미진하고 또 교육 현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한국일보 역시 이제 교사들이 오죽하면 연가까지 쓰려는지 그 취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추모 집회의 물리적 대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부족한 해법들을 메워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 같은 교사들의 집단 연가 또 병가를 놓고 당초 교육당국이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에 교육부가 사실상 징계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네. 또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고 하더랍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폭풍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좀 짚어보시죠. 네, 수많은 이제 교사들이 집단으로 이제 연가와 또 병가를 내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임시 휴업까지 강행한 공교육 멈춤의 날은 결국 참여 교원에 대한 징계 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교사들의 우회적인 파업이라면서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경고했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면서 징계 방침 철회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기류도 좀 바뀌는 분위기였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 관용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예외로 적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10만여 명의 교사들을 모두 징계할 경우에 교사들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징계를 철회한 배경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보이지 않는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의 목소리에 경청하라는 지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이 부총리의 강경 대응 입장에 변화 조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실제로 이 부총리는 이제 당초 예정에 없던 서희초 교사 49제에 직접 참석해서 추도사를 낭독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예. 일단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싼 정부와 또 교단의 갈등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전날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이 이제 평교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해서 출근을 요구하는가 하면 예. 또 병가 결제를 무더기로 반려한 일도 있어서 연거와 병가를 쓴 교사와 또 그렇지 않은 교사들 사이에 벽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강행한 데는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화가 더딘 데 따른 불만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방지하려면 국회에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예산과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내놓는 정부의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교사들이 왜 공교육 멈춤의 날 선언과 함께 대규모 집회까지 했을까? 이 절박한 이유에 대해 취재한 보도도 많았는데요. 네. 많은 언론들이 이제 교사들의 호소를 심층적으로 좀 다루면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짚어보죠. 서희초 교사의 이제 사건 이후에 연달아서 뭐 경기와 또 군산 등에서도 예.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자 이제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지, 또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또 교사들이 그 사이에서 받는 무력감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교사들의 답변을 이제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예. 징계 압박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온 교사들은 또 다른 동료의 죽음이 더 두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징계나 고발보다 어쩌면 변하지 않을 교실이 더 무섭다는 뜻이겠죠.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를 마주하기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이라는 반응을 전하면서 그동안 안전하지 않은 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불신을 이제 끊어내려면 정부가 나서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이제 교사들이 이제 어렵게 마련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교권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예. 국회가 이달 중으로 이제 교권보호 4법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정부도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가동한다고 하니까 이를 포함해 이제 먼저 시행에 들어간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야겠군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교육 현장에 바로 서기를 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 현장의 호소를 정쟁화하려는 보도들도 많았었습니다. 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이유인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이번 자발적인 집회에 대해서 뭐 소명 의식이 희석됐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또 일부 특권 의식이 교권 추락을 자초했다는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교권 훼손의 어떤 책임의 한 축인 진보 교육감들과 또 전교조가 집단 행동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일종의 색깔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억울한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이런 정파성 논란을 들이대면서 정쟁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는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공개에 지지한다고 나선 학부모도 있어서 이런 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 또 교사와 교사,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절박함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뭐 평일 수업에 지장을 주는 집회 방법론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찬반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이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겠죠.
특히 언론은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 여러 갈래로 표출된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건전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서 백년대계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언론도 좀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옴부즈맨 제작진이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